네, 34쪽에 법률행위 목적인데요. 대표 예제를 보면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 효력 발생 요건이다. 1번 틀렸죠. 그러니까 농취증은 농지 매매에 있어서의 효력 요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고, 다만 이제 비교하실 판례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농취증을 나중에라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농취증을 얻을 수 없는 사람, 농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농지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건 원시적 불능이에요.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서 유효하다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점을 구별해 두시고요. 어떤 의미인지 구별이 되죠. 어떤 일반 회사에서 농지를 샀어요. 농사하고 상관도 없는데, 그러면 얘 농취증 얻을 수 없죠. 그럼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예요? 원시적 불능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지를 샀는데 아직 농취증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 나중에 보완하면 되니까. 차이점 구별하시고.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사법상으로 유효하다. 2번 틀렸죠. 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 중개보수죠. 중개보수를 받기로 약정했다면 그건 무효고, 그러니까 마찬가지 취지의 판례가 뭐 있었냐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했다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무효가 되고. 근데 이제 비교되는 게 3번이었는데 3번을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라 할 수 없다. 여기서 핵심어가 뭐예요? 1회. 그렇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2번은 반복적으로 할 생각인 거고 3번은 우연하게 1회적으로 했다. 그럼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점 구별해 두시고, 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자, 4번은 일단 뭘 묻는 거예요? 동기의 불법이에요. 동기의 불법. 그럼 동기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유효해요? 유효해요. 상관없죠. 동기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아니니까. 근데 이 불법 동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언제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지면 무효가 되죠. 근데 지금 지문에는 이미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반사회다. 표시가 됐다는 거죠. 그럼 무효입니다. 틀렸고. 5번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그럼 더 읽을 필요 없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라고 하면 이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라고 봤던 대표적인 것들 있었잖아요. 103조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라고 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나온 지문이에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두 번째는 투기 목적. 투기를 목적으로 뭘 했다, 뭐 입주권 15매를 샀다, 어쨌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고, 또 뭐 아니었어요? 조세회피, 세금 안 내려고 다운 계약서를 썼다, 뭐 이런 것들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또 대표적인 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들어갔다. 이런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가면 이건 어디에서 효력을 논의하라고 했냐면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거 들어갔다고 해서 강박이라는 불법이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가장 대표적인 판례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계속 보죠.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OX 맞죠? 일단
우리가 불능하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눴죠.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이행기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시요. 계약시를 기준으로 해서 불능이면 원시적. 그럼 원시적 불능은 당연히 무효고 그때는 뭐가 문제가 된다고 했냐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으로 신뢰액 배상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죠. 근데 이때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다시 경우를 나눴어요. 채무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채무자의 책임이 있으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고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은 뭐 바로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번 채무자의 책임으로 후발적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유효하죠. 유효인데 다만 채무자의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 문제. 그럼 이제 해제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3번 목적의 가능성은 물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은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그거는 불가능하지라고 판단했다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으로 본다. 우리 예를 들었던 게 한강에 빠진 반지 찾기라든지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 4번 일부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부만 무효이다. 원칙은 뭐야? 전부 무효. 전부 무효. 4번 틀렸고 5번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자,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행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하면 되지 반드시 성립 시까지 확정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다 틀렸고 옳은 질문은 1번. 그 다음에 11번 A는 B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1번 A가 이혼하게 되어 이에 대비하고자 B와 통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통정호의 표시죠. 미리 재산 빼돌린다. 통정호의 표시는 무효. 108조 2에서 무효고 2번 A가 만일 제한능력자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제한능력, 재착사에 들어가죠. 취소 사유가 되고 3번 A가 B에게 협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B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건 뭐에 의한 거예요? 강박, 협박이니까. 그 다음에 4번 A의 과실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무효이다. 틀렸죠. 이거 왜 틀린 거예요? 그렇죠. 후발적이죠. 후발적. 후발적 불능은 무효다.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거고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만 무효가 되는 거죠. 분위기가 하도 엄숙해서 말이 자꾸 헛나와요. 5번 보세요. 5번. 이 아파트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을 B가 모를 경우에는 손해배상은 물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해제,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기고 틀린 지문은 4번이고요. 자, 12번 법률행위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기억, 불공정 행위, 확정적 무효죠.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니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피성년 제한능력자죠. 그럼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고 하면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유동적이죠.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취소해야 소급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전부 다 확정적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유동적 무효죠. 그러니까 일단 무권대리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본인이 뭘 하면 돼요?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이 아니라 유동적이고요. 그 다음에 리을 부동산 공유자의 상호 명의 신탁. 상호 명의 신탁은 위법행위예요? 적법해요? 적법해요. 이건 당연히 확정적으로 유효한 행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음 강박으로 인해 12년 전에 한 부동산의 증여. 만약에 12년 전이란 말이 없으면 확정적이에요? 유동적이에요? 그럼 취소니까 유동적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말이 12년 전에 했대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척기간이
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취소권의 제척 기간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10년이 넘었으면 이제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확정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불확정적인 건 두 개밖에 없죠. 니은하고 디귿,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매매계약이 아닌 것은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무효죠. 2번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불공정행위 무효. 3번 청약이 비진위 표시임을 알고 승낙한 경우. 비진위 표시는 원칙은 뭐예요? 유효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그럼 상대방이 알고 승낙했으니까 무효가 되고요. 4번 법률행위 목적이 확정될 수 없다. 그러면 무효죠.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행할 때까지. 성립시가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5번 타인 소유물을 목적물로 하여 체결된 경우. 무효에 유효. 유효하죠. 유효. 답은 뭐예요? 5번이겠죠. 그렇죠? 우리 이제 앞부분은 잘 하시잖아요. 103조, 104조 이때까지는 잘하니까 내용들 간단하게만 보세요. 앞에 부분은 좀 자세하게 봤는데 앞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우리가 이론 강의할 때도 자세히 잘 안 다루는 부분이니까 이제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본 거고, 이제 시험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매년 나오는 건 이제 반사회적 행위부터예요. 반사회적 행위는 매년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자 반사회적 행위에서 틀린 것인데 1번부터 보죠. 명의신탁 약정 그 자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죠. 그 다음 2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럼 볼 필요 없어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디귿 3번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목적인 권리 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뿐 아니라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바로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은 언제 무효가 되냐면 표시되거나 알려지면 무효가 된다. 4번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한다. 단순히 알았다고 무효가 되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반드시 적극 가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5번 법률행위가 단지 그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5번 틀렸죠. 성립 과정에 강박, 불법이 들어갔다고 해서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문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니까 요것들은 딱 나오면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아닌 것입니다. 뭐 요번 우리 시험 문제였죠. 답은 뭐예요? 5번에 뭐예요? 시작하는 게 강제집행 면할 목적. 또 나온 거예요. 이 말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죠. 1번에 보세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과도하게 중하다면 사회질서 위반이고 2번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 관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고요. 3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게 소위 이제 증언 판례였죠. 증언해주고 이기면 내가 절반 떼줄게. 그럼 이건 무효예요. 그런데 무조건 금전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통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유효해요. 우리 판례가 어디까지는 봐준다고 했냐면 여비와 일당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비 들어가고 일당 일실손해 나가잖아요. 요걸 보완하는 정도까지는 유효지만 이거를 초과하게 되면 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했던 판례죠. 4번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했다. 뻔한 얘기죠. 반사회적 무효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15번. 틀린 것입니다. A번 갑은 을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었다. 그러자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달라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갑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자, 이 돈 빌려주는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돈 빌려주는 계약은 무효죠, 무효. 도박 자금이잖아요.
지금 원래 법률행위가 정상적이다. 원래 돈 빌리는 계약은 원칙은 유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랑 결합이 돼 있어요? 도박.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고요. 돈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갚았다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적용되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B번 보면 병은 정에 대한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정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변제 충당하라고 하였다. 이에 정은 병을 대리하여 그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변제 충당하였다. 그럼 B번에서는 도박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뭘 해준 거예요? 대리권을 수여한 거예요. 그럼 이 수권행위가 유효해요, 무효예요? 이 수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기 부동산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도박 빚이 있어요. 그럼 도박 빚은 안 갚아도 되는데 이 갑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 부동산 네가 처분해서 알아서 가져가라고 부동산 처분의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수권행위가 있었고요.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이 그 대리권을 가지고 병에게 처분했다. 그럼 이제 등기가 병에게 넘어갔고, 그러면 지금 이 판례에서 중요한 건 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이 행위, 수권행위 자체가 무효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유효하다는 거죠. 이건 도박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대리권 수여니까 유효하고,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처분한 거니까 이 처분행위도 유효하죠. 그러면 제3자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그거 대금을 줬어요. 부동산 샀으니까. 그럼 얘가 대금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박비 변제, 채권 변제 충당을 했다는 거죠. 그럼 도박비 변제 충당한 이 행위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건 무효죠. 도박비 변제니까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무효라면 이 갑은 을에게 야, 그거 무효니까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 원인급여 746조가 적용되니까 돌려받을 수는 없다라고 했죠.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세요. A의 경우 갑과 을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반사회적 무효고. 2번. A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무효니까. 3번. B의 경우 병의 정에 대한 도박 채무 부담 행위 및 그 변제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 그렇죠? 변제 돈 갚기로 한 거 이런 건 도박비 변제니까 다 무효가 되고요. 4번 B의 경우 제3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죠? 5번 B의 경우 도박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는 유효, 수권행위는 유효하다. 이 판례에서 가장 핵심은 수권행위 자체는 유효하다는 데 있어요. 수권행위는 유효다. 꼭 기억해 두시고,